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애프터마켓 위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늘도 6월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어김없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주도주 중심의 장세가 다시 한번 펼쳐졌죠. 이제는 조금 삼전 닉스 투자 부담감에 눌려가나 싶었지만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중심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줬었죠. 두 가지의 반전 재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애플이 메모리를 사려고 로비까지 했다는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 이 월가 보고서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미국 빅테크에다가 수출을 하기는커녕 이 중국 자국 내수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메모리 3사에 대한 우려들이 진정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기관들의 이 분기, 반기 리밸런싱이 드디어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덕분에 매도력이 장 후반 들어서 약화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렇게 펀더멘털적인 그리고 수급적인 노이즈까지 조금 진정이 됐으니 7월 달은 마음 편하게 시작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6월이 이 극단적인 변동성, 쏠림의 달이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7월은 실적이 그간의 변동성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을지 확인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두 달 동안 치열했었던 마켓 위너 드디어 이번 시즌은 막을 내렸지만요. 여러분의 수익은 앞으로도 계속돼야겠죠. 이번 주는 각 파트너분들과 함께 각 시즌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주까지 총 망라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마켓 위너의 준 우승자이자 3관왕이죠.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의 최종 성적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바라보고 있자면요. 빠른 회전율과 원칙적인 익절 전략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대형주랑 중소형주를 좀 골고루 활용하는 전술로 공격이랑 방어 두 가지를 모두 잡았지요. 덕분에 이제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두 달 동안 이 두 자릿대 수익률 기록한 종목만 무려 10종목 워낙 쟁쟁해서요. 이 중에 상승률 탑 10만 따로 선발 명단으로 뽑아봤습니다. 우선 이번 시즌의 단일 종목 기준 수익률 1위 종목이죠. LG전자 매수 후 단 3거래일 만에 무려 86% 전설적인 수익률을 써냈습니다. 시즌 전반의 MVP였다면은 이제 시즌 후반의 MVP는 SK하이닉스였죠. 매수 후 7거래일 만에 무려 35%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정리한 지 이틀 만에 10% 급락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매도 타이밍 이것보다 절묘할 수가 없었죠. 또 이 매수 당일에 두 자릿수 익절본 종목들도 무려 5종목 시즌 통산 최고 기록입니다. 이 CP시스템과 나노팀은 매수 당일에 각각 상한가와 26% 수익률 기록했고요. 또 이어서 대명에너지, 한국무브넥스, CNG 하이테크 마찬가지로 당일 바로 두 자릿대 수익 챙겨봤습니다. JNTC는 두 번이나 공략을 해봤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10%대 수익 주면서 마무리가 됐죠. 재진입에도 역시 능했던 필승 파트너님이었네요. 자, 그럼 3관왕이 내다보는 앞으로 내일 담아야 할 종목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마켓 위너에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마켓 위너,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고요. 드디어 이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각 나스닥 선물 0.04% 이 하락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약보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변동성 없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 분기말, 반기말 리밸런싱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은 남아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 새롭게 하반기 전략 새로 짜봐야겠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희
오늘의 파트너님 준우승에 이어서요. 종목 1등 그리고 당일 매매 1등까지 3관왕 차지하신 저희 정필승 파트너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트너님 일단은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부터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준우승이라는 성적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보니까 이 3관왕을 무려 독식을 하셨어요. 저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은 저기 좀 4등까지 갔다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셨죠? 지옥에서 살아서 정말 마음 다잡고 했는데 그게 이제 LG전자가 조금 많이 올라가 주면서 그때부터 조금 활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좀 운도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종목 수가 또 제가 제일 적어요. 네. 그래서 종목 수를 좀 압축시키면서 최대한 손실은 좀 덜하게 그리고 익절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익절을 하게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단일 하루 만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이 5종목 정도 그리고 이틀짜리도 있고 뭐 이런데 네. 그게 거의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테마로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봉 매매 제가 원래 이제 기준봉 매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하루 만에 단기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좀 종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좀 최대한 빨리 익절하고 또 다시 포트를 또 다시 재정비하고 또 좋을 때는 좀 더 끌고 가고 또 테마는 테마답게 그리고 좀 실적 좋은 우량주들은 또 우량주답게 좀 접근하는 게 좀 용이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좀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빛났던 그런 포트폴리오였죠. 이 정필승 파트너의 신의 한 수부터 그러면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즌에 가장 빛났던 종목 오늘 보니까 이제 6개를 선발을 해주셨는데 네. 뭐 LG전자, 하이닉스, 삼성 네. 라인업이 화려하네요. 우선 주인공은 일단 LG전자죠? 네, 맞습니다. LG전자가 저희가 참 큰 선물을 86%. 줬어요. 86%. 3연상은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좀 빨리 정리하고 좀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매도 타이밍이 정말 나이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그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LG전자는 이제 가전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은 내연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피지컬 AI의 대장주로 현대차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순하게 가전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그런 회사가 아니다. 이제는 피지컬 AI와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액침 냉각 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이 피지컬 AI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LG전자는 주가의 리레이팅이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LG전자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다들 좀 무서워하는 자리였어요, 이게. 많이 높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더 갈까? 더 가겠어? 이랬는데 좀 우연찮게 제가 잡고 나서 갑자기 젠슨왕 우리 엔비디아 CEO께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네, 그게 이제 붙어버렸어요. 정말 운이 좋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신 거죠,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차트가 조금 선반영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차트가 먼저 움직인다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받고 이제 오늘 또 LG전자가 기사가 또 나왔어요. 어떤 게요? 로보틱스 사업을 이제 신설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LG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젠슨왕을 한국에서도 만나고 미국에서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거 외에 사업부의 하나의 팀을 하나의 신설을 했다라는 건 정말로 LG전자가 이제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정말 이 로봇 피지컬 AI 쪽으로 정말 집중 투자와 개발을 하겠다, 연구 개발을 하겠다라는 어떤 부분에는 선포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클로이드나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아이작과 어떤 협업을 위해서 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LG전자는 단순히 지금 이 시점에서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7월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실적이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이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연 이 피지컬 AI 쪽으로 해서 이 현재 LG전자가 얼마만큼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전망치를
얘기를 해줄 거냐가 사실 시장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제가 봤을 때 7월 이후에 좀 매매를 해 나가도 되실 것 같고 아니면 네. 좀 빨리 움직이고 싶으시면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잡아서 뭐 실적 나오기 전에 뭐 좀 어느 정도 올려줬을 때 좀 매도하고 다시 한번 보는 이러한 어떤 매매법이 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LG전자 내일도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일단 반도체가 오늘 많이 튀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물론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도 있고 이제 내일 7월 6월 그 수출 데이터 또 발표, 수출 동향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좀 수급이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나서 과연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면 그 차익 실현된 수급이 어디로 갈 거냐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얘기했듯이 피지컬 AI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제 판단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 네. 그래서 차트 잠깐 보면서 LG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LG전자가 43만 8천 원 여기 구간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50%가 넘게 밀렸어요. 엄청난 조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거래량이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뭐 밀어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이 구간에서 현재 박스권을 이렇게 치고 있죠. 근데 이 구간이 어디 구간이냐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제가 이날 말씀드려가지고 요날 말씀드려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깐만요. 제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한번 뒤로 요렇게 좀 당겨볼까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과거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요 부분, 요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네,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제가 요날 얘기를 했습니다. 요날 얘기를 해가지고 요때 이제 매수가 돼서 이게 연달아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때 이 기준봉, 이 상한가 갔던 이 기준봉의 지금 상단과 하단, 그러니까 여기 상단과 여기 하단에서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물량을 좀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상승 1파 구간이 끝나고 이제 2파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현재 물량 매집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7월 이제 뭐 실적 발표 전에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뭐 그때 차익 실현하고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다시 뭐 절반 매도하고 절반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익절한 다음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로 들어가서 또 한번 공략하는 그런 게 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이제 7월에 실적 발표 이날이 이제 핵심적인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단일 종목 수익률 1위의 이런 움직임은 남다르네요. 이어서 이제 다음 MVP가 SK 하이닉스죠. 아, 이것도 네. 정말 명경기였습니다. 35% 수익률. 네, SK 하이닉스 바로 또 다음 날에 이틀 뒤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제 과매수였습니다. 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수익률 한 30% 정도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전에 LG전자도 과매수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익절을 하고 나서 쫙 밀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서고 나서 제가 익절 처리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밀렸죠.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뭐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래서 삼전 닉스와 사는 남자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또 마이크론과 함께 디램 이 가격에 대해서 담합을 했다 이래가지고 소송이 있었다고요? 예, 소송이 걸렸는데 네. 그거 2021년도 5월 6일에도 똑같은 기사 났습니다. 똑같은 기사 났었던 거예요. 그때 그 소송을 했던 데가 패소했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노이즈입니다. 이거 노이즈고요. 그렇게 막 저는 그걸 그냥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너무 높다, 고점에 위치해 있다, 뭐 삼성전자가 너무 고점에 위치해 있다.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10만 원 돌파하고 15만 원 갈 때 고점에 위치해 있다. SK 하이닉스 60만 원일 때도 고점에 위치해 있다. 100만 원 갈 때도 고점에 위치해 있다. 계속 고점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실적이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현재 12개월 선행 퍼에서 10배를 지금 가고 있다면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배밖에 못 가고 있다면 그만큼은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보다 더 돈을 잘 버는데.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ADR, 이제 미국 나스닥 ADR에 대한 부분, 상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7월 10일에 일단 잠정 일정이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SK하이닉스는 뭐 계속적으로 저는 우상향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높은 위치에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국민연금이 또 계속 지금 많아요. 한 100조 정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률 30%인데 보통 한 26%까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30%가 넘고 있고, 네. 근데 물론 5월, 6월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데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 7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계속 한 2조씩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물량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리밸런싱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매물 출회가 돼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판다 이게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담을 수 있는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이 가질 수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 이상 올라가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조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 구간 잡아두시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래서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다 이렇게 분홍 색깔, 핑크색 막 뜨잖아요. 이게 이제 과매수 구간입니다. 과매수 구간인데도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과매수 구간에 또 조정 주고 지금 가고 있고 오늘 좀 반등 줬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일단 21선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선부터 41선까지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신다면 구간을 정해놓고 분할 매수로 본다면 충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 SK하이닉스도 제가 어떻게 보면 높은 데서 잡았다 했는데 그 이상 또 갔잖아요. 훨씬 갔죠. 35%나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목표 주가 450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찌됐든 SK하이닉스도 여러분들께서 조정 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거 두 개 말고 실적이 이 정도 나오는 데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없으니까 좀 유의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같이 한번 붙여서 볼까요? 삼성전자. 네. 이거 이야기를 또 나란히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왜 삼성전자가 더 강했던 거예요?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오고 나서의 조정이었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덜 올라서. 덜 올랐죠. 그리고 폭발적으로 SK하이닉스가 막 16%, 15% 움직일 때 삼성전자는 뭐 5%씩 움직이다가 한 번 딱 봤어요. 13% 움직이는 거 한 번 봤습니다. 딱 그날이었죠, 예, 딱 하루. 그날. 예, 네. 그죠. 딱 그날 하루였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마켓 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삼성전자를 HBM 메모리만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부 다 에어컨 쓰고 TV 보고 하잖아요. 가전 당연한 가전이 거고요. 있죠.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이 사업까지 이제 세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SK하이닉스보다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탄력성이 SK하이닉스보다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금 뭐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구간에서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이런 구간에서 조금 횡보를 해줘야 삼성전자가 횡보를 해줘야 이 수급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으로도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전반적인 그쵸, 순환매, 순환매가 돌죠. 그쵸? 네. 순환매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뭐 7월 7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뭐 대략 한 90에서 80 정도, 80 초반 정도로 지금 영업이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성과급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치고 있거든요. 요렇게. 네. 지금 박스권을 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박스권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횡보
물론 SK 하이닉스도 횡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급이 일단 조정 줄 거 조정 주면 충분히 살 여유도 있고 우리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또 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그 횡보를 하는 그 기간 동안 수급이 또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계속 모멘텀 유효하고 재료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횡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유효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횡보하는 게 오히려 전체 시장의 정상화에는 훨씬 좀 도움이 되는 네. 길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까지 봤는데 다음에 나올 친구들은 조금 결이 다르죠. 네. 일단 CP 시스템 당일 상한가 갔던 종목들. 네. 이 친구들은 좀 테마성으로 봐야 될까요? 테마입니다. 솔직하시네요. 네, 저는 뭐 기준봉 매매는 사실 뭐 당연히 모멘텀과 재료가 확실해서 뭐 기준봉이 발생하고 장대 양봉이 발생을 거래량 동반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준봉 매매를 하는 것도 유효해요. 그런데 보통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 뭐 현대차도 과거에 기준봉이 발생을 했고요. 장대 양봉이. 네. 뭐 여러 가지로 실적이 좋고 좀 우량하고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그 기준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정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조금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단발성으로 그냥 끌어올리고 아예 그 작정을 하고 올리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 단일로 싹 들어가서 싹 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래서 CP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건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이제 케이블 체인 선박이라든지 요런 이제 케이블 체인 전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 로봇 부분으로 좀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또 나왔었죠. 그렇죠. 그쪽으로도 가더라고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요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미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어요. 요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하단에서 빠지지 않고 지지해주면서 조금 반등을 주길래 제가 이거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음 날 상한가를 가면서 기준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하게 나왔네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때 익절했거든요. 더 안 가지고 왔어요. 이때 익절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 밀리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물대를 테스트하면서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한 번 더 반등을 주게 되면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권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 마라. 저와 함께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트레이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런 종목 말고 좀 우량한 그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혼자 하지 말아라. 이 명확하게 좀 우리 대형주에 대한 대응이랑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기준봉 매매로 잡은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명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샵 377 둘번으로 정필승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효자들이 좀 있다면 반대로 아픈 손가락도 좀 있는 법이죠. 특히나 저희 필승 파트너님의 경우에는 이 원칙적인 익절이 정말 대명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단 하루 간발의 차이로 좀 아쉬움을 줬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뭐 전력 설비가 참 많네요. 전력 설비를 대원전선이 사실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네. 대원전선을 제가 목표가를 갔다가 네. 그리고 그 너무 원통해가지고 한 번 더 들고 나왔는데 그때는 손절을 했어요. 그땐 좀 좋지 않았죠. 그땐 또 네. 좋지 않았어요. 너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제가 아픈 손가락에 전력 설비 3개를 네. 또 들고 왔습니다. 야, 일단 첫 번째로 뭐 대원전선이죠. 대원전선은 뭐 일단은 뭐 AI 이 인프라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미국의 노후화된 이 전력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에도 이제 전선 이 부분에도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기타 이제 좀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어요. 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지금 계속 다각화되고 있는데 대원전선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네. 대원전선을 좀 살펴본다면 이게 좀 너무 안 보이죠? 조금 너무 안 보이는데. 바로 다음 날 이제 움직임이 맞아요. 나와버렸죠. 그게 이제 그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기준봉 뜬 거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시작할 때는 이게 갭을 떠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목표가 그대로 달성하고 그리고 나서 미룬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조정 오고 나서 다시 오늘도 보셨지만 전력 설비 전선이 올라오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된다면은 반도체 즉 GPU라든지 AI 서버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굴려가려면 에너지가 먼저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 뭐 SMR 얘기를 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게 해서 전기를 이렇게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주면 그거를 이제 전력 설비, 그 변압기라든지 그쵸. 전선을 통해 가지고 그게 AI 데이터 센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전력 설비 전선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를 했을 때도 정말 중요했던 게 전력 용수와 전력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수자원 그 사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전혀 문제 없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남권에도 원전을 짓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남권에 1기가와트짜리의 그 데이터 센터를 우리 SK 하이닉스 사장님인 강노종 사장님께서 오늘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건데 그렇다면 전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병목이다. 이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인데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에 전력 설비 전선주들이 또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전력 설비 전선주들이 실적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잘 나와요. 없어서 네. 못 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대원전선도 여전히 보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소식이 따박따박 들려오는데 그동안 안 가는 게 상당히 좀 답답했었거든요. 네. 드디어 이제야 좀 이 관련 모멘텀이 움직이는 정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모비스도 우리가 좀 한번 바로 다음 날에 단기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네. 얘도 아쉬웠어요. 현대모비스 너무 아깝더라고요.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겠다. 현대차그룹, LG전자, LG그룹, 현대차그룹은 좀 피지컬 AI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당장 나와야 되는 그런 산업군이 아니에요. 네. 좀 길게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차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죠.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있는데 이 돈을 결국에는 지금 피지컬 AI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반도체는 실적을 실질적으로 수출 데이터 동영에서 그냥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 돈 엄청 잘 벌어, 봤지? 이게 되는 건데 피지컬 AI는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는 어찌됐든 지금 아틀라스를 만들어서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축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물건 들어서 옮기는 것도 보여주고. 그럼 이제 이런 기대감이 결국에는 형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진심이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소프트뱅크가 한 8% 정도 자녀 지분이 있었는데 그걸 전략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100%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정의선 회장님 지분도 있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뭐 이렇게 지분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회사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나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 상장 2028년도까지 상장을 완전 기대감으로써 우리는 조금 끌고 갈 수 있고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현대모비스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매수 단계에서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다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급은 어찌됐든 빠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반도체로 수급이 완전히 갔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2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나오고 나서부터 코스닥이든 기타 피지컬 AI든 종목들이 못 갔다. 비정상적으로 비정상- 이제 수급이 예. 쏠려버렸죠. 맞습니다. 네. 비정상적으로 수급이 쏠렸다. 그래서 즉 수급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 구간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유효하다. 그리고 만약에 상단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정도에서 좀 분할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접근 괜찮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 아픈 손가락은 또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마지막 아픈 손가락은 아바텍입니다. 아바텍. 네. 아, 근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테마성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MLCC에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 또 회사고 또 AI 서버, 뭐 삼성전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죠. 네. 제가 아바텍을 사실은 뭐 MLCC에서 삼성전기 다음에 삼화콘덴서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뭐 테마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큰데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바텍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아바텍을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예, 이날 말씀드려가지고 이날 손절가를 이탈을 해서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크게 이탈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부족한 거겠죠? 좀 더 버텼으면 되는데 어찌됐든 그냥 손절가 이탈을 해서 그냥 손절 처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목표가를 그냥 그대로 뚫어 올렸습니다. 야속하네요. 이게 한 네. 40%가 갔는데요. 아깝더라고요. 40%가 만약에 갔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어찌됐든 아깝다. 그래서 아바텍 아픈 손가락이다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런 원칙적인 익절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또 준우승이라는 타이틀, 삼관왕이라는 타이틀을 또 갖게 되시지 않은 걸까요? 이게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또 상당히 어려운 시즌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이렇게 정필승 파트너님, 저희 마켓디너 이번 시즌에 삼관왕이시죠. 준우승에다가요, 이번 시즌 단일 종목 수익률 1위. 거기에다가 이제 매수 당일 익절 나온 종목 개수도 1위, 당일 매매 1위겠죠. 이렇게 삼관왕 정필승 파트너님의 매매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링크 통해서 입장하셔도 되시고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하죠.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애프터마켓 위너 후반전 비하인드 차트 토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애프터 마켓 위너 이번 시즌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저희 비하인드 차트 토크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일단 오늘도 돈의 흐름을 결정한 재료는 3대 메가 프로젝트였죠. 네.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좀 수혜 섹터들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밴드에다가도 올려드렸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쫙 잘해가지고 정말 알아보기 쉽게 잘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네. 결국에 어제 해답지가 좀 나왔어요. 어제 일단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일단 우리나라 그 기업 총수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찌됐든 이제 공통적인 생각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뭐 산업통상부 장관께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회장님께서도 그렇고 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빠르게 늦지 않게 빠르게 해야 된다. 더 당겨야 된다. 앞당겨야 된다. 이 말씀을 정말 공통적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특히나 이 AI 쪽은 우리가 반드시 이 산업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당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거의 어제 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AI 이 인프라에 지금 AI라는 이 거대 산업에서 절대 뒤처질 수 없다라는 게 어제 명확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산업의 정책적인 방향과 기업의 어떤 방향성이 완벽하게 어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네. 그런 부분에
한번 제가 고민을 좀 해봐서 어제 또 M밴드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섹터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주셨잖아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대장주, 삼전닉스 이제 투자의 주체가 되는 돈 쓰는 입장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받아가는 친구들, 반도체 소부장 여기에서 좀 본격적인 수혜가 일어날 거고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력 설비 전선까지 말 그대로 돌아가게 해주는 힘이잖아요. 네. 이렇게 3가지로 한번 분류해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반도체죠. 네. 일단 반도체 생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제가 저번에도 마케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전혀 의미 없어요. 뭐 그들이 1등을 하고 우리가 뭐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든 챗 GPT를 쓰든 그다음에 뭐 클로드를 쓰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1, 2, 3등을 하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메모리를 많이 팔고 파운드리로 돈을 버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돈을 벌어야 밑에 있는 장비, 소부장 들어와라 했을 때 펩 건설하니까 이제 너네들 들어와야지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부르냐고요. 돈을 벌어야 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낙수효과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나게 실적을 지금 당기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 와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포트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2개 중에 하나라는 일단 무조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ETF를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둥을 딱 세우는 겁니다. 네. 기둥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반도체 소부장을 또 보셔야 돼요. 근데 소부장.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되는데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퍼가 높죠. 그렇죠. 굉장히 조금 퍼가 높습니다, 사실. 삼성전기도 그렇고. 그쵸. 네, 삼성전기도 대표적으로. 그렇고. 사실은 뭐 그 소부장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영업이익률만 따진다면 말도 안 되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소부장들이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말도 안 되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게 HBM이든 뭐 낸드든 이 ESSD 뭐 이런 스토리지 관련된 이런 종목 뭐 업종이든 간에 이게 가려면 결국에 장비, 소재, 부품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쪽에서도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AI 서버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때 MLCC. 오늘 또 핫했죠. 그죠, MLCC. 네, MLCC가 최근 이제 HBM과 거의 비슷한 지금 현재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것도 또한 지금 이제 판가가 인상이 되면서 가는. 그 어떻게 보면 HBM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길도 걸리잖아요, 계속. 그렇죠. 너네 받으려면 시간 좀 걸려 이거거든요, 지금. 점점 갑이 돼가고 그죠? 있죠. 점점 네. 갑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MLCC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 패키징 쪽 후공정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 코스닥이 있습니다. 그쵸. 물론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피에도 있습니다.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스페타시스 코스피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닥에도 많이 소부장들이 있는데 이 소부장들은 결국에 실적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퍼가 그렇게 많이 높으면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 퍼가 높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150이요. 네. 그건 왜 그런지 아시죠? 덩치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승강제. 승강제 또 그게 있군요. 네, 네. 승강제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코스닥 150 종목에서의 소부장 거기에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 가지고 이제 벽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네,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려면 전력 설비, 전선, 에너지, 건설, 그리고 액침 냉각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그리고 뭐 광통신, 네. 통신 장비, 네트워크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파생되는 것을 좀 면밀히 본다면 뭐 액침 냉각 너무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쵸. 완전 셧다운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그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액침 냉각 그리고 전력 설비 전선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설사들. 지금 건설사들도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건설사를 이게 지금 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재건은 따라 붙은 거지. 전쟁을 했기 테마성이죠, 어디까지나. 그죠? 테마성이죠. 따라 붙은 겁니다, 그냥.
원래는 원전이랑 AI 데이터 센터랑 서울 그 도시정비계획 사업 이것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붙어서 움직인 거지 재건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집중하셔가지고 좀 길게 보고 매집하고 그다음에 피지컬 AI도 마찬가지로 좀 길게 보고 실적 나오는 대장주 위주로 좀 매집하는 그런 모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돈이 흘러갈 섹터 저희가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즌 동안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지만 수익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내일은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이 포트 연장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굉장히 또 많은 요청들이 있었어요. 네. ETF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데 좀 ETF 종목도 같이 줘라. 네. 마침 오늘 또 ETF 종목이 2개나 있네요. 네, 일단 뭐 ETF 어제 이제 우리 황 파트너님께서 솔 AI 반도체 탑2 플러스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그 정말 좋은 종목인데.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좀 괜찮은 ETF 반도체 뭐 탑2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네. 탑10. 탑10. 아, 탑10. 탑10. 그래서 타이거 반도체 탑10 요걸 가지고 좀 나와봤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국내 대형주들을 좀 반도체에 뭐 집중적으로 좀 나오는 거고 네. 여기에 이제 약 순자산이 시가총액도 뭐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수급이 잘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ETF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동성이 또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타이거 반도체 탑10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 잠깐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ETF 관련된 종목들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일단 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 AI 반도체 탑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의 비중도 꽤 커요. 크더라고요. 네, 꽤 큽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탑4잖아요. 그 탑4가 오늘도 시장을 끌어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탑4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요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커서 이거는 조금 다른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정배열에서 종목을 잡으셔야 된다. 네. 역배열에서 기준봉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추세 전환이라서 그때부터 유심히 보고 그게 이제 정배열로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평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따라가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 들어오면 조정이 나와요. 과매수 구간 들어오면 조정이니까 그때 11선, 21선, 41선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손절가는 잡아야죠. 손절가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손절가 잡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크게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1선에서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유효해요. 지금 41선 지지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박스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죠. 네. 여기 41선 여기 라인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충분히 유효하다.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었던 이 전력 설비 여기 관련해서도 지금 ETF가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떤 친구인가요? 네, 일단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입니다. 코덱스, 네.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입니다. 일단 이거는 LS 일렉트릭, 뭐 HD 현대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이 우리나라 전력 설비 3대장이 기본 비중이 들어가 굉장히 있네요. 높아요. 네. 높고 그다음에 뭐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가온전선이라든지 대한전선.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ETF 어느 걸 하든 저는 솔직히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부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특히나 그쵸. 뭐 LS 일렉트릭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너무 부담이에요. 너무 부담.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은 효성중공업 세 주도 못 삽니다. 그잖아요. 덩치가 너무 크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우리가 사실은 투자금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수익률은 똑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많은 분들께서는 많이 사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LS 일렉트릭이 더 좋지 않냐. 특히 AI 데이터 센터까지 파생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린 거라서 LS 일렉트릭이 많이 말씀드린 건데 어찌됐든 전력 설비 3대장들 다 있고요. 전선 종목들도 다 들어가 있는 핵심 설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AI 전력 테마 ETF 중에서 순자산이 또 제일 높은 그런 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전력 설비 종목들이 거의 다 이래요. 차트 거의 똑같습니다. 왜? 하나의 섹터, 테마 완전히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자, 정배열에서 상승 오고 나서 여기에서 과매수 구간에 걸리면서 주가가 쫙 빠졌죠. 그러면서 여기에 하단에서 바닥을 다져놓고 지금 다시 오늘 전력설비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설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길게 보고 계속 매집해 나간다면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아직 AI 데이터 센터 하려면은 부지 선정도 해야 되고 뭐 입찰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움직여야 된다. 다만 반도체는 실적이 바로바로 나와주니까 뭐 바로바로 접근해도 되지만 네.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고 계속적으로 모아간다. 피지컬 AI와 같이 모아가는 전략 하시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좀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이 반도체와는 다르게 전력 설비 쪽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길게 가지고 가야 한다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4개 종목이 남아 있는데 아까 앞전에 좀 언급됐던 ETF들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뭐 제가 또 연장전 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LS 일렉트릭 요것도 말씀을 드리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4개를 또 더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왔는데요. 네. 현대모비스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지컬 AI 쪽으로 봤을 때 좀 길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서 계속 매집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전력 설비 3대장이 2개가 너무 부담이 되니 그래도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에 집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LS가 확실하게 LS 그룹 자체가 전력 설비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완전 특화돼 있잖아요. 그죠. 가온전선도 LS전선이 거의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LS 일렉트릭은 하나의 종합, 뭐 아까 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종합 반도체 회사다. 네. 그냥 LS 그러면 종합 전력 회사입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계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네. 수주 계약도 있고요. 어제 또 뭐 증설 관련된 또 공시도 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북미양 즉 미국에서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변압기에 대한 부분,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환율이 또 1,550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오히려 네, 좋은 오히려 거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 기업들 중에서 특히 미국 관련된 수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그거는 이제 LS 일렉트릭, 뭐 산일전기도 있겠죠. 네, 그런 거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여기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제가 뭐 삼전 닉스와 사는 남자 계속 거듭 강조드립니다. 네. 예전에는 삼성전자와 사는 남자였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17만 4천 원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하이닉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삼전 닉스와 사는 남자 딱 됐는데 삼닉남. 그죠, 삼닉남입니다. 그런데 이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실 시점이에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삼성전기, MLCC 쪽, 기판 쪽이죠.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지주사 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제 ETF 쪽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으로 해도 저는 사실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ETF는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가 탄력성은 사실 본주가 가장 크게 튀어오르죠. 좀 더 도파민이 네, 있는. 네. 도파민 한번 느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유효하니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도 담아봤는데 내일은 또 중요한 이벤트가 2가지나 기다리고 있죠. 코스닥 30주년 행사 여기에서 이제 승강제 도입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가 좀 기대가 되고요. 6월 수출입 동향 반도체 이 밸류체인 삼전닉스의 단기적인 향방을 결정을 지을 겁니다. 여러분 혼자 이거 다 해석하시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공개 방송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죠? 몇 네, 시에 만나볼까요? 맞습니다. 8시 10분에 방송을 하고 있고요. 45분까지 30분 정도 방송을 합니다. 제가 밴드를 좀 적극 활용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우실 부분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올려드리고
적재적소에 좀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좀 투자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올려드리고요. 종목 관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네, 종목 얘기는 잘 안 해요. 종목 얘기는 집중하지 않고요. 사실 저는 그 아침 시황에서 어떠한 종목을 봤으면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해하시고 N밴드 들어가면은 막 종목 준다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요. 종목은 저희 마켓이너에서만 공개를 해주시기 맞습니다. 때문이죠. 저희 마켓이너에서 필살기를 완전히 다 보여주신 결과 이제 네. 준우승까지 차지를 하셨죠. 저희 또 내일 이제 6월 수출입 동향 나옵니다. 여러분, 삼링담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내일이 될 것 같네요. 자, 정말 시간이 금방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필승 파트너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 소속 파트너들 사칭사례 늘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랄게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밤 10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